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큰별 최태성 선생님과 JSA 정선아쌤이 함께 준비한 이야기 한국사,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고구려 왕 특집에 이어서 오늘 백제왕 어디까지 들어봤니? 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백제왕 특집인데요. 여러분, 백제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한국사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 우선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근초고왕 확 지나갔어요. 근초고왕. 맞습니까? 예, 근초고왕 생각났으면 그대는 멋쟁이. 예, 그 정도 정리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근초고왕 말고도 백제 임금들, 어떤 영웅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지 오늘 함께 같이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백제는요, 고구려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서 졸본 지역에서 소손호라고 하는 세력과 결합하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라서 소손호가 재혼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주몽과 결혼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류와 온조가 주몽의 친아들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요, 주몽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뒤에 저 북쪽에서 친아들인 유리가 내려오자 그를 후계자로 삼을 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손호와 비류와 온조는요, 과감하게 고구려를 버리고 새로운 지역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래서 내려와서 처음으로 만난 곳이 비류는 지금의 인천 지역인 미추홀이고요. 여기서 형이 정착을 하고요. 엄마와 동생은 더 가서 한강유역의 위례성, 한성 지역에 정착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십제. 예, 나중에 세력이 규합되면서 백제라고 이름을 붙인 오늘의 주인공 백제입니다. 백제는요, 이 건국 이야기에서 나타나듯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한강이 어떤 땅입니까? 한강이 어떤 곳이에요? 천혜의 교통의 중심지이자 중국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됨과 동시에 생산도 도움이 되는 강유역입니다. 이러한 축복받은 땅에서 백제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중국과의 직접 교역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든지 조금 빠른 나라가 바로 이 백제예요. 벌써 3세기 고이왕 때요, 관등과 관복을 정비했다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다르게 입혔다는 거예요. 왕 밑에 신하들을 쫙쫙쫙, 샤샤샥 등급을 나눠서 구분해서 한눈에 보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 이러한 문물들을 벌써 받아들인 나라, 이게 백제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기틀을 마련하니까 훨씬 더 빨리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의 최전성기 4세기 근초고왕 때가 돼요. 이 근초고왕 하면 여러분들 맨날 정복군주로만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 오늘 조금만 더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근초고왕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중국과 외와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거예요. 교과서 지도에는 그냥 화살표로 대치되었지만 중국의 동진이라던가, 그 당시는 일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본 열도에 있었던 정치 세력을 외라고 부르는데요. 이들과 진짜 친밀하게 교류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증거가요, 칠지도라고 하는 7개의 가지가 달려있는 칼이다라고 하는, 예, 쇠로 만든 칼, 철로 만든 칼인데요. 이 칠지도는요, 백제의 왕이 외의 왕에게 하사했다 혹은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검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와, 바다 건너야만 갈 수 있는 이런 지역들과 교류하면서 지금 백제는 그렇게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고구려 시간에도 얘기했던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위쪽으로 쭉 치고 올라가서 고구려 땅인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국왕, 고국원, 왕까지 죽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그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게 됩니다. 나중에요. 고구려 5세기 장수왕 때요. 결국에는 이 백제의 한성을 장수왕이 점령해버리고요.
백제는 결국 웅진이라고 하는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로 수도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근초고왕 때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원왕을 전사시킨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쭉 승승장구하던 근초고왕, 이 근초고왕 이후에 백제는요, 5세기 침류왕 때 불교도 받아들이고요. 또 고구려가 강해진 다음에는요, 신라와 동맹을 맺어서 또 제살길을 모색을 하면서 그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백제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장수왕 때, 고구려는 장수왕 때고요. 백제는 계로왕 때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되고요. 결국엔 475년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점점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쇠퇴하고 쇠락하면서 끝날 우리의 백제가 아니죠. 동성왕 때부터는요. 어떻게든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래서 누구와 손을 잡느냐? 신라와 혼인관계까지 맺으면서 동맹을 세게 가져갑니다. 결혼만큼 확실한 패밀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 동맹을 맺게 되고요. 그 이후에요. 무령왕 성왕으로 이어지는 그 중흥 군주들을 통해서 재도약하는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특히 무령왕 때는요, 다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또 지방의 왕족들을 보내서 지방의 귀족 세력들을 견제해 나가면서 다시금 중흥을 도모하려고 했고요. 6세기 성왕 때가 되면요, 아예 수도를 또 한 번 옮겨버리죠.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게 됩니다. 사비는 지금의 부여인데요. 훨씬 더 넓은 들판에 좀 확실하게 탁 트인 그곳으로 가면서 어떻게 한다? 제도약을 꿈꾸는 거죠. 나라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나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왕은요,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고요. 그리고 수도를 부여인 사비로 옮기면서 제도약을 꿈꾸게 됩니다. 신라와 동맹을 강화해서요, 결국에는 그 바라고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 땅 어딥니까? 한강 유역을 함께 다시 수복을 합니다. 누구와? 신라 진흥왕가요. 그래서 한강 상류는 진흥왕, 한강 하류는 이 백제 성왕이 차지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끝났는데요. 이 신라의 진흥왕이 결국에는 배신을 하고 이 지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부들부들. 성왕은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와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지금의 충청도 옥천 지역인 관산성을 공격하면서 신라군과 충돌합니다. 이때 성왕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일본의 역사서에 따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관산성에서 김유신의 할아버지인데 김무력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끄는 신라군과 그 다음에 거기에 고도라고 하는 말먹이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성왕의 죽음에 공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정확한 그날의 역사를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백제의 성왕은 신라군과 신라 군대 내의 어떤 인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왕이 전사하고 나서 이 한강유역은 진흥왕, 즉 신라 세력이 독점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쭉 차지하게 되면서 신라의 6세기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와, 성왕 이후에 이제 백제는 끝났구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7세기 의자왕 초기까지도요. 백제는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신라 공격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항쟁의 주체로 함께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백제입니다. 하지만 이 백제는요, 끊임없이 수도를 옮기고 체제를 정비하고 중국과 외화 교류하면서 그렇게 700년 가까이 유구한 역사를 이뤄갔던 우리의 역사구나. 오늘 이야기 한국사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제의 그 매력을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5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쌤 JSA 정선아였습니다.